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롤토체스의 인기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2년 1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롤은 지속적인 패치를 함으로써 그 사양이 오픈 때와는 다른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똥컴으로도 돌아갔기 때문에 수많은 PC방들의 업그레이드 시기를 늦춰주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형 컴퓨터 부품들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만원짜리 10장을 가지고 컴퓨터 본체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중고로 구성이 되었고요. 약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부품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드래곤볼 한다고 하죠.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리고 특별 구성품으로 수냉 쿨러 해서 이 녀석을 이렇게 체결이 다 된 상태로 해서 통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한 방에 묶음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택배비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중고나라에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또 재활용을 한 물품도 있었고 또 일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택배비를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거를 아마 구매를 하시려면은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로 구매를 하셨을 때 드는 비용까지 해서 조금 있다가 표를 두 가지로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부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CPU는 AMD사의 칼리스토 555라는 CPU예요. 이 녀석은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요. 듀얼 코어로 발매가 됐지만 사실은 쿼드 코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 당시 AMD의 제품 수율이 좋지 못해서 4코어로 제작된 제품을 두 개를 죽여가지고 2코어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거를 부활시켜서 다시 쿼드코어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메인보드들이 발매가 되었고, 그래서 쿼드코어로 살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것도 수율이 존재를 해서 안 되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판매자분 피셜로 쿼드코어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셔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보드는요, 기가바이트사의 785 칩셋을 이용한 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신기한 게 이게 구형 보드라서 그런지 내장 그래픽이 보드에 박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내장 그래픽들이 박혀 있었죠. 쓸 일은 없지만요. 그리고 메모리는 빼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거 튜닝 램이고요. 아직 인지도가 높은 게일사의 1600 클럭의 1GB인 램 4개입니다. 4개라서 총 메모리는 4기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메모리가 4기가라서 제가 혹시나 메모리 부족으로 성능 저하가 있으면은 8기가 램 단일 램 1개로 바꿔서 꼽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있는 요거 수냉 쿨러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성품이 기본 쿨러가 아니고 사용하시던 수냉 쿨러까지 그냥 통째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커세어사의 H90이라는 수냉 쿨러입니다. 라지에이터가 조금 해가지고 1열 수냉 쿨러이고요. 뭐 그래도 공랭 쿨러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오버클럭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사실 얘가 가장 비싸요. 얘는 중고로 쳐도 한 4, 5만원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 녀석 기가바이트사의 750 Ti 1기가 모델입니다. 사실 2기가 모델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단가 차이가 만원이 났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다음으로 이 녀석입니다. 슈퍼플라워사의 500P12NSE라는 모델이고요. 전격 파워입니다. 사실 파워는 1년에서 3년차까지는 중고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차부터는 조금 깨름칙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고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모델이기도 하고 메이커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 다음으로 이 녀석은
익숙한 브랜드죠. WD사의 블루 모델 500기가입니다. 사실 제가 SSD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SSD로 단가를 맞추려면 64기가나 120기가 완전 구형인 SSD를 구매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뭐 프레임에는 사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용량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하드디스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제가 돈이 안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GMC라고 마크가 박혀있죠. 옛날에 저희 한 10년도 넘었죠. 한 15년 전쯤에 유행을 했던 케이스 회사의 모델이에요. GMC사의 W2라는 케이스고요. 이 회사는 퉁2라는 케이스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뭐 인수합병 당해서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네, 추억 속으로 없어졌죠. 이렇게 구성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표가 있고요. 왼쪽이 제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고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때 나올 수 있는 추측되는 가격입니다. 저의 실구매 가격에는 매물 찾기에 투자한 시간이랑 중복 구매 때문에 택배비가 면제된 거 요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 메모리, 보드, 쿨러 이렇게 네 가지를 일괄 구매했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가격은 3만원이고 택배비 3,000원이 들어서 33,000원이 들었고요. 또 그래픽 카드는 2만원에 구매를 했고 택배비 3,000원 해서 23,000원, 파워 만원에 구매하였고 여기는 택배비가 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12,500원. 하드디스크는 8,000원이고요. 택배비 3,000원 해서 1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79,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때 가격을 말씀드리면 자, CPU는 보니까 시세가 5,000원이에요. 택배비는 일괄적으로 3,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개당 3,000원 해서 4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2,000원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보드는 평균적으로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 보드와 똑같은 모델이 아니더라도 만원대면 충분히 같은 소켓을 가진 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러, 저는 순행 쿨러를 받았지만 일반 쿨러는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보통 750ti 2기가 모델이 메모리 굉장히 많고요. 3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파워는 만원 정도. 솔직히 파워는 더 싼 모델을 구매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원 정도의 인지도 있는 중고 하드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제가 샀던 하드디스크의 시세가 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8,000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사용하는 이런 구형 케이스는 대부분 5,000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비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7,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격 차를 보면은 27,500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런 녀석들을 조립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나서 롤토 체스를 한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걸레저에 들어가면 코어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4코어가 우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을 켰을 때 3.6기가에 3.7기가까지 올라갔네요. 메모리 사용률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는 있네요. 약간의 여유. 인게임에 들어왔고요. 고르고 있네요. 벌써 올려놓고 화면을 보면 FHD 화면에 올 높음 옵션입니다. 수직 동기화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캐릭터 테두리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현재 프레임 100프레임, 105프레임까지도 나오기도 하네요. 지금 몬스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지 1이 끝나고 상대방과 싸울 때 프레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몬스터가 조금 증가했다고 프레임이 좀 내려갔어요. 92프레임, 4프레임, 87프레임까지도 나오네요.
현재 높음 옵션입니다. 지금 한번 매우 높음 옵션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매우 높음 옵션입니다. 이거 옵션 바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오래 걸립니다. 빨리 바뀌어라. 옵션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걸로. 현재 매우 높은 옵션이라서 그래픽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매우 높은 풀옵션이죠. 풀 HD 그래픽 테두리도 그대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교전 시에 73프레임, 6프레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대기 시 76프레임이고요. 교전 시에 몇 프레임까지 떨어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만났고 68프레임, 65프레임까지 떨어졌고 교전 중입니다. 교전 중에는 65프레임 교전 중이고요. 네, 한 마리 한 마리 줄일수록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여기 만남의 장소에서 프레임이 가장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레임 체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만남의 장소 왔고 역시 최저 프레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까지도 떨어지고 평균 56에서 58 막 이런 것 같아요. 다소 낮은 옵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프레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프로에서부터 낮은 옵션까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네요. 테스트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환사의 협곡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왜 이렇게 높지? 네, 현재 매우 낮은 옵션이고요. 프레임은 195프레임까지 나옵니다. 롤토 체스하는 완전 딴판이네요. 지금 180프레임, 190 넘었죠. 또 200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또 네, 지금 교전 중에 100프레임까지 떨어졌다가 130프레임까지 회복했습니다. 현재 CS 잡고 있고 다소 높음이고요. 다소 높음도 거의 100프레임이 나와줍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 이번에는 매우 높음 옵션으로 한번 마지막 프레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높음 옵션으로 85프레임 이 정도 뽑아주고 있고, 자 이제 교전이죠. 1대1 교전 상황인데 82프레임 나쁘지 않은 프레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프레임 방어가 일단 가능하다는 거 풀옵션으로, 요게 중요한 거죠. 저희는 옵션으로 60이 방어가 된다는 거. 네, 무교전 시 100프레임이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게임에서는 많은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타를 해도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60프레임 방어 프롭에서 방어가 가능해요. 롤토 체스는 50프레임대만 돼도 게임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롤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프레임 드랍은 없는 것으로, 없거나 적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60프레임 방어를 함은 물론이고 평균 프레임이 80에서 85, 그리고 최대 프레임은 90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롤토 체스는 60프레임 방어에는 실패했지만 유동적으로 50프레임 내에서 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79,500원으로 제작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롤토 체스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